네, 매브리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매경 미디어 그룹 최고의 미남 기자 박수 매경 이코노미 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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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 왜 부르셨어요? 오늘은 네. 우리 쓰신 책 있잖아요. 네. 네, 이 책 매경 이코노미가 쓴 내년 대예측 이 책 네.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장안의 화제죠. 네,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. 네. 아무래도 요즘에 저희가 좀 11월에 좀 초순에 저희가 발간을 하다 보니까 각 그룹의 경영 기획 하시는 분들이 내년 사업 보고서를 쓰실 때 저희 거를 좀 많이 참조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, 독자님. 이 기업에 계신 분 말고 일반인 투자하시는 네. 분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벌써 지금 중세를 찍기 시작했는데 네. 일단 주식 투자를 하시는 슈퍼개미 분들이 꽤 많으신데 네. 직접 진짜 종목 좀 찍어주는 건가요?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조금 부동산도 있으니까 부동산 내용도 좀 들어가 있어서 네. 부동산 투자 내년에 진짜 해도 되나요?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. 실질적으로 좀 많은 질문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. 말씀해 주신 김에 간략하게 책 소개 조금 더 해주신다면요. 저의 대예측이라는 책이 1992년부터 만들어진 매년 만드죠. 네, 이 이름 자체가 그냥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. 저 매경 대예측. 이게 이제 다른 책들은 이제 좀 트렌드와 이런 쪽으로 해서 키워드를 좀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는 좀 정통, 그러니까 꽉 찬 스트라이크처럼 정통 돌직구로 내년 경기가 몇 % 성장할 것이다. 환율은 얼마가 될 것이다.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콕 집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 경제 전망서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. 두루뭉술하게 얘기 안 하시고 딱 짚어주시는군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말 길게 하지 않고 어쨌든 요점만 간단히 원하시는 CEO들에게 좀 많이 잘 먹힌다.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. 두 갈씩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실 금리일 텐데요. 네. 오늘 한국은행이 0.25% 약간 올렸습니다. 네. 지금 그런 날이 또 모시게 됐는데 이 책에 따르면 내년 금리는 좀 어떤 경로를 밟게 되겠습니까? 네, 베이비 스텝이 내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갈 것이다. 이것이 이제 한국은행 입장입니다. 네. 한국은행으로 놓고 보면 제 입장이 아니고 저희 책에서 네. 경제 전문가가 내년 경기와 금리를 좀 이렇게 진단해 본 결과 일단 미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미국이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 수도 있다. 이런 연준에서 이런 경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쭉쭉 올리기가 좀 힘들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미국이 못 올리고 있을 때 그래도 미국과 격차,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신흥국들이 내년 상반기에는 좀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은행 역시 4%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? 그러면 이제 베이비 스텝 한번 갔으니까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. 여기까지는 되겠는데 속도가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올릴 만큼 속도는 굉장히 이제 유해질 것이다. 이렇게 될 것이고 이제 한국이나 다른 신흥국들은 격차가 너무 벌어졌으니까. 그러게요. 내년에는 그래도 좀 따라가야 되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장에서 특히 신흥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입장에서는 좀 너무 올린 거 아니야? 이렇게 좀 상반기는 힘들어할 것 같고 하반기에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가 확실히 오면 미국부터 시작해서 힙업이라고 하죠.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. 이런 경우가 나오면 한국이라든지 신흥국도 조금씩 조정을 하지 않을까. 여기까지가 이 책에 나온 너무 자세히 이야기했나? 그러게요. 책을 좀 안 사보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. 2023년 대예측에 따르면 내년 금리 인하 신호 말고 실제로 단행할 수도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습니까? 어떻게 나와 있나요? 책에서는 끝까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다. 그래서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했다가도 물론 이제 버냉키 시절에는 최고점 올랐다가 그 다음에 떨어뜨리는 데까지 시간이 9개월 정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에도 만약에 상반기에 어느 시점에 최고 금리 수준까지 갔는지가 사실은 포인트가 되겠죠. 제가 책을 봐서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알찬 내용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. 이 환율이나 국제 유가, 내년 경기 전망치 같은 것도 수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좀 적혀 있었죠? 일단 유가는 지금 올해가 90불대에 결국 이제 안착해 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년에도 유가를 그냥 숫자로 놓고 보면 80불에서 110불 사이니까 어쨌든 여기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연착륙은 유가는 할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았고요.
그다음에 그 환율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데 환율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1,500원까지는 한번 뚫을 것이다. 이런 이야기는 좀 많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,300원대를 지금 좀 안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위기라는 게 이번에도 뭐 봤지만 특별하게 갑자기 뭐 평온한 척 하다가도 정말 이상한 사건 하나에 그냥 튀어오르지 않습니까? 네.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겠다. 그래서 뭐 1,500원이 내년에 계속 간다. 이건 아니고요. 어떤 특정한 시점에 한번 찍고 내려온다. 이거는 좀 뭐 여기에도 많이 좀 나와 있는데요. 그렇군요. 네네. 이것도 너무 자세히 이야기해. 그러게요. 내년 경제 성장 이런 지표도 좀 나와 있죠. 네, 경제 성장 지표는 하여튼 좋을 게 없습니다. 지금 현재 뭐 SF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SF가 뭐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SF 복합 위기다. 네, 그래서 SF 뭐냐? 그래서 SF 진짜 비현실적인 뭐 진짜 뭐 공상 과학 영화냐 이게 아니라 SF가 S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, 또 F가 파이널 크라이시스. 그러니까 야 금융 위기랑 스태그플레이션. 그러니까 뭐 저희 물가는 높은데 경제 성장률은 안 올라가는 이 복합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이런 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루비니 교수님이 이제 항상 닥터 둠이라고 하시죠. 루비니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정도의 2023년에는 어쨌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좀 대비를 많이 하라.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놨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책을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결국 이 책을 보고 투자를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디에 해야 할까, 얼마나 해야 할까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싶어 하실 텐데요. 좀 어떤 마인드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일단 태조 이방원 이야기는 항상 나왔잖아요. 이 태조 이방원의 이 그 기세는 내년에도 계속 갈 것이다. 이런 이야기 좀 있고요. 특히 2차 전지를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. 왜냐하면 전기차는 당연히 지금 가고 있죠. 그러면 2차 전지가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뭐 SK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이라든지 그리고 LG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년 쏟아붓는 투자 금액이 처음에는 이제 10조 이하였는데 2023년, 2024년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 투자 예상 금액만 20조, 30조 이렇게 지금 늘어나 있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도 했고 뭐 인적 분할을 하고 물적 분할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다 벌어졌던 것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누군가가 주문을 많이 할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겠죠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차 전지주는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다. 네네. 그리고 일단 달러가 들어온다. 네. 책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내년 전망은 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? 저는 부동산 쪽은 전문가는 아닙니다.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부동산 쪽은 일단 당연히 뭐 떨어지겠다라는 부분들은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재건축, 재개발과 관련된 물건은 이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목동이 특히 이번에 그 계획인가 이제 시작 단계를 재개발, 재건축에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 킥오프 성격의 허가가 하나 났거든요. 이게 뭐냐면 목동이 26,000세대 정도 되는데 얘네가 이제 다시 다 뭐 바뀌거나 이렇게 하면 5만 세대 거의 그 소도시가 하나 형성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년에 조금 뭐 만약에 조금 구체안이 나오면 그래도 좀 하방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 좀 나오고요. 음마 뭐 당연히 또 비슷하게 음마 아파트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면 재건축, 재개발 쪽은 조금 투자해서 고려해 볼 만하다. 다른 곳은 조금 힘들 것 같다. 이게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이셨네요. 알겠습니다. 너무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이 책의 내용을 다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치도록 하고요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세한 얘기는 책에 담겨 있으니까 이 책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인터뷰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